없어요. 전혀 없어요. 일부가 이전 대통령 거라고 인정하셨나요? 아니에요. 네, 이종근 데일리아 논설실장, 이준석 바른미래당 지역위원장, 백성문 변호사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종근 실장님. 네네. 그 전에 MB의 측근들이 MB를 배반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MB의 가족들, 친척들 이런 사람들조차도 MB를 배반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일단 측근들이라 한다면 금고직이라고 우리가 표현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이 차명으로 재산을 관리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관리했던 사람들 입에서 사실은 이거는 MB가 시켰다라든지 MB 것이다 이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명목상, 그러니까 재산을 차명으로 그 명목을 해준 사람들은 전부 다 일가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형들이라든지 또는 조카라든지 이런 일가의 입에서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 첫 번째는 이제 이동형, 그러니까 조카죠. 이동형 씨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큰형 이상은 회장까지도 사실은 일부는 이 이명박 대통령의 것이다라는 진술이 나왔다고 검찰에서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백성문 변호사님, 그럼 지금 MB가 받고 있는 혐의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제일 큰 건 뇌물입니다. 뇌물 부분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이 있었죠. 김백준 총무기획관부터 시작을 해서 장다사로까지 대략 한 17억 5천만 원 정도가 지금 뇌물로 건네졌다라고 지금 검찰은 보고 있고요. 또 하나 또 뇌물은 삼성의 소송비 대납입니다. 60억 정도. 네, 대략 한 60억 정도 되고요. 또 거기에다가 추가로 지금 나온 게 이팔성정 우리금융 회장의 인사청탁으로 돈이 또 22억 정도 건너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 부분이 이제 뇌물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다스의 소송비 대납 이후에, 그러니까 LA 총영사관을 통해서 그 BBK의 김경진 씨로부터 돈을 140억 받아왔죠. 본인의 직권을 이용해서 남용을 해서 그 과정에 개입을 했다는 또 직권 남용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이 굉장히 혐의 입증에 자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것처럼 지금 일가부터 측근부터 전부 다 진술 바꾸고 있죠. 전부 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짓을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아무 이유 없이 그러지 않아요. 이게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검찰이 딱 제시한 그렇죠. 그 거죠. 측근들도 굳이 앞다퉈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없는 혐의까지 씌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객관적 증거들이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은 이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검찰의 이런 수사 내용이 모두 사실로 드러난다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일단 뇌물과 관련해서는 1억 원이 넘으면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최대 무기까지 가능하고요.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보셔서 아실 텐데 지금 현재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뇌물 액수가 대략 100억 원에 근접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 검찰 수사를 더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 정말 일부만 인정이 돼도 최소 기본 형량이 9년에서 11년입니다. 그리고 가중이 되면 15년 이상도 가능하고요. 또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직권남용 부분이나 또 거기다가 지금 현재 다스의 비자금, 과거 이제 120억 비자금은 공소시 지났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 추가로 조성된 비자금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만약에 사실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또 됩니다. 횡령이. 또 그런 걸 다 종합해서 모든 게 만약에 검찰이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면 지금 현재 박 전 대통령의 구형과 크게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준석 위원장님, 보면 최근에 정두원 전 의원이 이전 대통령의 부인이죠. 김윤옥 여사가 아주 경천 동지할 일을 했었다. 내가 그거를 막느라 고생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최근에 그런 어떤 폭로성 이제 발언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정두원 의원이 주목받았는데 그 뒤로 또 다른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해주는 발언들은 딱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진실성과 어느 정도 구체성이 있느냐는 이제 살펴봐야겠지만은 정두원 의원의 주장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인수업자 등에게 어떤 청탁의 과정이 있었고 그걸 통해서 나중에 당선된 이후에 그런 것들을 어떤 특혜를 요구했기 때문에 본인이 어쨌든 사재로 일정 부분 속된 말로 틀어막은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보면은 청와대의 그걸 담당하는 행정관 왜냐하면 그 당시에 본인은 이미 이명박 대통령과 결별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좀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연결시켜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사실 이게 좀 의아스럽긴 한 것이 뭐냐면은 정두원 의원이 아는 것이 있다면은 폭로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려는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아니면 즉각적으로 수사에 임하겠다고 해가지고 조사에 임하겠다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진술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 이렇게 뭐 이런 사안을 놓고 예를 들어 하나씩 살라미 전술 같이 이렇게 썰어 나가는 것 자체가 냄새만 풍기고 있어요. 상당히 뭐 좀 의아스럽고요. 제가 봤을 때는 명명백백하게 아는 것이 있으면은 빨리 예.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성 변호사님. 어쨌든 뭐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을 소환 조사할 건 뭐 당연하고 3월 중순 안에는 하겠다고 하는 입장이던데 그런데 과연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을 구속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법리적으로 놓고 보면 당연히 영장을 청구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지금 나오고 있는 100억 원대 뇌물 이게 뭐 전부 사실인지 아닌지는 수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예. 그중에 국정원 특수활동비 일부를 수했던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구속 기소됐죠. 예. 근데 김백준 총무기획관의 공소장에 보면 방조범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범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의미인데 그 100억 전체 중에 일부인 4억의 방조범이 구속이 된 상황에서 예. 주범이라고 적시한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건 사실 법리적으로는 전혀 맞지 그러네요. 않죠. 그러니까 예. 청구되는 게 법리적으로 맞으나 이제 유일하게 이제 검찰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신분이 그냥 일반인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이죠. 그리고 어쨌건 이 전직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구속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전직 대통령까지 구속을 하는 게 사실 좀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러니까요. 유일하게 검찰의 고민거리는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법리적으로는 당연히 청구를 하는 게 당연한 수준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국민들의 여론조사는 방금 화면에 비쳤는데 좀 오히려 찬성 구속을 하자 하는 쪽이 오히려 상당히 더 반대보다 높네요. 근데 사실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박 전 대통령과 또 좀 다른 시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박 전 대통령은 동정론도 좀 꽤 많이 있었는데 예.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게 거의 다 개인 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에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국민들이 그 부분을 권력을 이용해서 본인이 금전을 착복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분노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예. 동정 여론이 그렇게 저번 박근혜 전 대통령만큼 그렇게 많은 정도도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여론조사의 찬성이 구속영장을 구속해야 된다는 게 압도적으로 높은 그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지금 네. 집단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단이라고 한다면 보수 쪽에서는 이제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일 텐데요. 예. 가장 최근에 있었던 태극기 집회에서 시위 구호로 그리고 또 현수막으로 등장했던 것이 이명박 대통령 구속수사라는 이제 현수막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건 이제 뭐 진영 간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뭐 네. 그런 것 때문에 현재 태극기 집회의 주축 세력이 되는 분들, 그러니까 친박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어떤 방어적 논리를 만드는 그런 분들은 아닙니다. 아, 그렇네요. 결국은 그러니까 진보 계층도 구속수사하라는 거지만 친박 쪽에서도 구속수사하라 이런 취지군요. 실제로 아까 백성훈 변호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분의 전직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있는 것은 국가적으로 상당히 그것도 의아한 상황인데 다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친박 지지자라는 분들도 전체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구속에 대한 찬성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여론조사표에서 봤던 어떤 60%의 찬성률이라는 것이 그렇게 나왔다고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달 27일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 뭐 한번 박 전 대통령 얼굴도 한번 보지 못했던 국선 변호인단이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고요? 저는 이게 참 황당할 겁니다. 국선 변호인이기 때문에 어쨌든 국가에서 지정해줬기 때문에 수임했겠지만은 지금 6분인가요? 국선 변호인 5분이 국선 변호인이 있는데 지금 실제로 재판에 임하는 것을 보면은 과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사선 변호인들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분들보다 훨씬 자료를 꼼꼼히 검토한다라는 말이 이제 법조계에서 흘러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뭐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보고 이렇게 깊은 대화를 하지 못했지만은 자료를 검토한 상황 속에서 대통령으로서 불철주야 노력한 점을 감안해서 판결해달라는 이제 취지의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예. 제 생각에는 뭐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을 것 같은 게 이미 검찰에서 엄격한 구형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범인 최순실에 대한 판결 사항을 보면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형량은 굉장히 높게 나올 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백성 변호사님. 네. 자, 박근혜 대통령 이제 구형은 끝났고 징역 30년을 구형이 됐는데 자, 실제 선고형량은 얼마나 나올까요? 일단 최순실보다는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 재판부가 최순실이 징역 20년이요. 네, 장시호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 같은 형사 합의 22부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국정농단에 관련해서 굉장히 엄격한 잣대로 지금 계속 이제 선고를 내리고 있는 재판부고요.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어쨌건 권력의 가장 정점에서 본인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많은 범죄들을 저지른 거기 때문에 네. 뭐 중형은 불가피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최순실한테는 25년 구형했는데 박 전 대통령 30년 구형하는 거는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최순실한테 실제로 구형된 건 25년이 아니고요. 예. 실제로는 32년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대 학살비례 7년 구형이 있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최순실에게는 검찰에서 32년을 구형을 했는데 네. 저는 오히려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의 구형량이 좀 낮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그 최순실과 공범관계에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최순실이 기소되지 않은 뭐 블랙리스트 문제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뭐 김기춘 실장부터 공범들이 다 줄줄이 지금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면 지금 또 현재 재판부의 태도로 봐서 구형한 그대로 선고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구형량의 재판부가 얽매이지 않습니다. 장시호 씨 보셔서 아시겠지만 구형한 것보다 더 높은 선고도 가능한 상황이라 지금 박 전 대통령이 30년 구형한 것보다 더 높게 나올 가능성도 저는 배제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그 최순실 씨의 1심 선고 형량이 20년 아니에요? 네, 20년이었죠. 20년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32년 6개월? 그러니까 이제 구형이 검찰에서 했던 게 이제 총 하면 32년 정도가 되는데 예. 실제로 거기서는 징역 3년이 선고가 됐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 국정농단 본 재판에서는 20년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예. 최순실은 23년을 이제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대법원까지 20년이 아니고 23년. 그런데 잘 따져보시면 지금 어차피 정치권에서는 구형량과 또 선고량을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67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뭐 20이냐 그 이상이냐는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정치적으로 오히려 이걸 해석하는 상황 속에서 만약에 형량이 더 높게 나올 경우에는 예. 아마 이제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의 어쨌든 더 행위가 이제 격렬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보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이 수치가 높고 낮음에 따라 가지고 각각 또 정치권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바른미래당 지역위원장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제 보시겠습니다.